우리 아이들을 억만금의 금은 모아해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법에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며 이 땅 위에 숭고한 사랑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4월 21일 완공을 앞둔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원아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여러 차례나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어 거듭 베풀어 주신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의 다심하신 사랑에 대해서 강원도 인민위원회 초장 한승남 동지는 가슴 뜨겁게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청청께서는 2015년 한 해만 해도 4차례나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에 대한 사랑의 자국을 남기셨습니다. 2015년 2월 곤솔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원선께서는 모든 원아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기승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4월 21일 완공을 앞둔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을 또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건물이 예부만 봐도 멋있다고 2달 전에 이것을 볼 때는 먼지가 풀썩이고 열조들만 있었는데 벌써 완공을 앞뒀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 건설이 완공 단계에 이른 것만큼 보육원, 교양원 대여를 잘 꾸리고 교구 비품과 집기류, 운영 물자 등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을 비롯해서 운영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육아원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흠잡을 데가 없다고 우리 당의 후대사랑에 응축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아이들이 희한한 훈존에 일도섰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떤 심정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을 위한 궁전이 또 하나 일도서게 되어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시면서 이렇듯 흉륭한 궁전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나라에서만 설 수 있다고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지어낼 수도 없는 사회주의 우월성이 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친어버이 사랑 속에 희한한 아동궁전으로 일도선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이 뜻깊은 준공의 날을 맞이한 못 잊을 그날의 감격에 대해서 원산 애육원 원장 김경옥 동지는 격정석에 얘기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015년 6월 1일 이른 아침 준공식을 앞둔 우리 원산 애육원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애육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볼수록 황홀한 이런 멋쟁이 아동궁전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준공식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준공태프를 끊게 하자고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그마한 손으로 제 집에 준공태프를 끊고 들어서던 날을 일생토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국제아동절인 6월 1일 성대에 진행된 준공식 날에는 이 희한한 아동궁전의 주인들인 우리 원아들이 만 사람의 축복 속에 준공태프를 끊는 감동 깊은 학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 원아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도선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준공태프를 끊었던 원아들이 이제는 초등학원을 거쳐 중등학원을 졸업하게 됐다고 자랑을 담아 얘기했습니다. 자그마한 이 손으로 준공태프를 끊던 그날 날마다 고만가는 행복 속에 꿈같이 흐르던 나날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원아들의 희망도 재능도 모두 꼽혀주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품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안겨살 사랑의 품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올해 정초에도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들을 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과 늙은이들을 국가적으로 돌봐주게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부를 느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 방식, 발전 방식으로 돼야 한다고 하시며 아이들의 공전, 아이들의 병원, 아이들을 위한 공장들을 수많이 일도 세워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이 땅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의 푸름 없소라의 노랫소리가 세세연년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조선인민 혁명군 창건 90세들을 맞으며 각계층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 전통이 집대성되어 있는 조선혁명박물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투쟁 시기관의 여러 허실들에 전시된 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독창적인 무장투쟁 노선을 제시하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1931년 12월 16일에 우리 력사의 겨울 명월구 회의로 불리우는 당 및 공청 간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명월구 회의 때 주요하게 토의된 문제가 바로 무장투쟁의 형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종교존인가 유격존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권도 영토도 다 빼앗긴 우리나라 실정에서 우리가 틀어지고 나가야 할 무장투쟁의 기본 형식은 유격존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무장투쟁이 더욱 활기를 띠고 줄기차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무기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셨는데 우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자기 자체의 힘과 투쟁으로서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투철한 자주적 입장과 철석의 신념이 깃들어 있었고 바로 이로해서 우리의 첫 무장력의 탄생을 선포했던 뜻깊은 4.25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밑에 조선의 진정한 첫 무장력이 탄생함으로써 민족 자주, 자력 독립의 기치를 높이 지켜들고 강도 일제와의 전면전쟁을 과감히 전개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들어쥐고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담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2차 북만원정을 앞두고 러옥산 전투 때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중기관총과 박격포를 놓아야겠습니다. 중기관총도 그렇고 이 박격포 그때 당시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놈들이 그 러옥산 전투할 때 박격포를 말잔둥에 싣고 고들목거리다가 단 한 방도 쏴보지 못하고 우리한테 빼앗겼습니다. 포탄도 한 20발 남아 러액했습니다. 너무 악에 바쳐서 며칠 후에 진행된 태평구 전투 때 이거 도로 찾겠다고 길을 쓰고 달려들었댔습니다. 놈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혁명군의 신식무기니까 조국까지는 다루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짐작했는데 우리 투사들이 며칠 만에 이 포에 종통한 겁니다. 수령님께서 박격포 다룰 수 있게 준비를 갖추라고 과업을 주셔서 단 며칠 사이에 이 포에 종통했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대하서포강을 건너려고 쪽배에 여러 무력을 갈라서 이렇게 건널 때 산봉우리에서 포를 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오던 놈들의 배, 첫 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포탄 한 발에. 이 놈들이 유격대는 저렇게 처음 다뤄보는 무기도 백발백중하는데 더 따라갔댔자 죽음밖에 차려질 게 있는가 하면서 뒤놈 따라올 생각을 못했답니다. 이렇게 우리 투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누구의 도움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힘만을 믿고 원수와 싸워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해방을 이룩할 수 있었고 전후 그 잿더미 속에서도 천리마가 나래쳐 올랐고 우리는 지금 자주자립자의 사회주의 정말 저 박격포와 기관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 노선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그것으로 적들을 단방에 정했다는 게 정말 통쾌합니다. 맨손으로 연기폭탄도 만들고 또 조기 무기를 빼앗아 자체로 무장을 갖춰서 적 해방 위협을 이룩한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이 그 불고리 정신을 떼어나갈 때 그 무엇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길의 나라의 우리 투사동지들이 지녔던 그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나갈 거대한 전통입니다. 자력갱생의 거대한 혁명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진 투사동지들처럼 살며 일해나갈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90세들새 즈음한 농군맹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교리 모임이 남포시에 있는 국사봉 혁명전적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답사를 통해서 그들은 조국 해방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고 보루의 업적, 간과한 조선혁명의 첫 페이지에 아로 새겨진 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정역 동지,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됐습니다. 결의문은 모든 농군맹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따라 배워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 만리를 헤치며 찾아주신 땅, 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귀중한 이 땅에 깨끗한 양심과 애국의 땀방울을 깡그리 바쳐 당창건 88시대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다수학을 이룩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38차 전국과학기술 축전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2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동명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송빈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과학기술 중시 사상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과학기술력의 끊임없는 장성 강화를 위해서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시며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축전을 통해서 과학연구활동과 기술혁신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기술을 적극 공유 교류하면서 당중앙전원회의 결정의 완벽한 집행을 위한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봤습니다. 어게인계획의 성과적 완결, 과학계의 총분기로 진행되는 이번 과학기술 축전에는 소홍중앙기관들과 각도들에서 집중된 16군의 과학기술 성과들이 집중되었습니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분을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 공업부문과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 지방공업 발전에 실제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제안들이 실물과 가정용 전신물, 모형 등으로 이게 많이 출품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흔한 속재 폐설물을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생물탈제를 출품하였습니다. 이 생물탈제는 속재 폐설물을 이용한 것을 해서 원가가 적을 뿐 아니라 내수성이 강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외부 벽체 시공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번 축전 기간 우리 제품의 질적 수준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기술 교류를 지방공업공장들이 많이 일도서고 있는데 맞게 식료 생산에서 토목방 발효 숙성 공정을 앞당겨 제품의 질을 올리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제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방공업 발전에 필요한 더 많은 제안들을 이번 축전에 저와 같은 차세대 청년과학자들이 정말 인민생활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 제안들을 많이 제출하였는데 축전 참가자들과의 경험도 많이 토론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더 많이 내놓아갑니다. 축전 기간 과학기술 성과 발표 및 심사, 새기술 제품들에 대한 교류 봉사, 새기술 강의와 과학기술 토론회, 발표회가 있게 됩니다. 고려 성균관 도서관이 새로 건설돼서 준공했습니다. 풍치수려한 송악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본 교사와 어울려 번듯하게 일떠선 도서관에는 학술 토론실, 열람실들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연구 및 보급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최단 기간 내에 나라의 교육 토대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우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시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설계상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건설물의 질을 보장했으며 연간 단위와 후원 단체들에서도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보내주었습니다. 세로 1도선 고려 성균관 도서관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전순국 동지, 관계부문, 대학 일꾼들, 교직원, 학생들, 건설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은정 속에 나라의 경공업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게 될 도서관이 훌륭히 일떠선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도서관의 종업원들이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설비와 비품들을 애호관리하고 다방면적인 과학기술 자료들을 더 많이 구축하며 정상 운영에 힘을 놓을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도서관을 돌아봤습니다. 도서관이 섬으로 해서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비롯해서 과학수전당, 이민대학 수당과 자료열람, 교육부문 전용망을 통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려 성균관의 현대적인 도서관이 일떠섬으로써 교수 교양 사업과 과학 연구 사업, 대학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진일보를 가져오고 학생들이 지식의 탑을 마음껏 쌓을 수 있는 과학기술 보급 거점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의 너수섬 북부에 최근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무더기 비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나무들이 넘어졌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인 오클랜드에서는 비행기와 배들의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19일과 20일 해오리 바람을 동반한 강한 폭풍으로 해서 3명이 목숨을 잃고 살림집들이 파괴됐으며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폭풍 피해는 보기 드문 기상 관련 재해라고 하면서 수십 건의 큰물 관련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부의 뉴저시주에서는 며칠째 지속되고 있는 산불로 1202호의 산림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산불로 도로들이 차단되고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토지를 보호하고 산림 면적을 늘리는 사업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최근 연간에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로 해서 많은 면적의 토지가 황폐화됐는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참대를 대대적으로 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참대는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심어서 5년 정도면 쓸 수 있는데 기본 대는 목재로, 수는 식용으로, 잎은 집짐승 모기로, 잔가지들은 땔감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넓은 잎 나무들에 비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30%나 높으며 강변에 심으면 토양 침식을 막고 물을 정화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참대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루당 사이 간격을 5m로 정해야 참대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양학자들이 깊은 바다를 탐사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낙지의 새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새끼 낙지의 몸 길이는 약 30cm이며 남대서양이 600m 깊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낙지종은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해서 매우 보기 드문 희귀동물이며 다 자란 낙지의 몸 길이는 7m 정도, 무게는 500kg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연구사들은
깊은 바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희귀한 바다 동물 종들을 더 많이 찾아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심하게 오르내리는 최저기온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을 일별로 보면은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됐지만 그 변화는 심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 기간에 우리나라가 강한 저기압과 고기압의 영향을 엇받고 받은 데 있습니다. 앞으로 5월 1일까지 최저기온은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낮은 날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낮으면은 변모는 물론 농작물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밀, 보리밥 비비 관리와 변모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온도 보장을 잘하는 등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북부 내륙, 동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자강도와 함경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비가 내렸고 백두산 미령과 삼지연에서는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허천에서는 직경이 7mm인 우박도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소해안의 일부 지역과 화평, 신흥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었고 황해북도와 강원도, 함경남도, 개성시의 일부 지역과 양덕, 봉천에선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서 평년보다 2도, 오지보다는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였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 증산, 금야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내일은 화평, 금야, 명천, 백두산을 비롯한 자강도와 함경 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모레 오전과 오후에 문천, 단천, 윤사, 배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백두산 지구에서는 흐려서 눈이 내리고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개었다가 흐려서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평양시를 비롯한 소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면서 대기가 뿌옇게 보이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생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 소위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